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명통의 해독 3근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명통의 해독 4권에 있는 사주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 때문에 망한다. 그에 대한 사주가 되겠는데, 이 사주는 보면은 기미, 신해, 가보, 신미입니다. 나범, 화의, 즉 신의 제왕은 바로 오화가 되죠. 이렇게 연어, 나범, 오행, 화의 제왕이 있어서 소년 적공랑 출신으로 벼슬자리에 발령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했습니다. 연어, 나범, 오행이 오직 극만 받았을 때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왕이 있을 때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생 제왕이 많으면 복이 변하여 재앙이 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왕이 있으면은 즉 제왕이 많아야 되는데 이 사주에는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는데도 사망하였다고 했어요. 십성으로 봤을 경우에 이 사주는 그렇게 쉽게 사망할 만한 사주가 아니고, 또 흉살로 봤을 경우에 미는 화개살, 오는 유객, 해는 지살로서 역시 흉살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였어. 왜일까요? 또 봅시다. 귀를 얻어 다른 곳을 제하면 재해가 감해진다. 설령 넉넉하여 무기가 두텁다 하더라도 또한 흉이 나타난다.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주어가 많이 빠져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짐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권의 마지막에 있는 글들은 비교적 주어가 상당히 많이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해독하기가 힘듭니다. 연어, 나범, 오행이 너무 강하면은 제왕이 많다는 것은 연어, 나범, 오행이 과하게 강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할 때는 기를 얻어 다른 곳을 제하면 재해가 감해진다 했어요. 이 다른 곳을 했는데 득기 제타거든요. 다른 타를 제하면 그런 곳은 방, 재해가 감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타방이 도대체 어딘가, 어느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볼 때는 오가 유객인데 육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영광기토의 걸록이잖아요. 그리고 갑은 정관이고 해월이고 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가 이 사주에서는 벼슬자리에 발령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결국은 과거에 급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관성이 허약하기는 허약해요. 비록 나범 모양의 금이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신금이 있잖아요. 천간에만 이렇게 정관이 있는데 나범 모양 화가 강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운에서 화가 들어올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다시 오화가 들어오거나 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상관, 경관이 되어서 관이 상관의 극을 받아서 수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 원국으로 봐서는 일찍 요절할 만한 요소는 필자의 추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사주가 두 개 더 있는데 이 사주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기해, 경오, 무오, 이모인데 오화가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연어, 나범, 오행은 목으로서 생지를 좌하였죠. 그리고 나범, 오행, 화가 있어요. 이러할 경우에는 연어, 나범, 목이 분소,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이 오에서 사할 뿐 아니라 녹도 오에서 사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도 정관으로 했지만 이게 걸록일 수도 있어요. 기토의 걸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독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일단 전체 글자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이 록이라 하는 것은 목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즉 기토의 정관은 갑이 되잖아요. 이 갑목 정관을 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목이, 즉 정관이 오에서 사하잖아요. 목이니까. 그래서 이 3개나 있으니까 타서 없어지겠죠. 목이, 나무가. 록이 사한다. 오에서 사한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걸록은 즉 정관이 목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은 목이 오해에서 사할 뿐 아니라 녹도 즉 정관도 오해에서 사한다. 그래서 전원을 다 팔아버리고 도로에서 사망하였다. 여러 나범 오행이 극을 받아서 완벽하게 깨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지만 힘을 빼는 게 즉 설이 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설명한 말의 논리가 성립되죠. 사절되고 귀에 다시 손상당하면 어찌 감당하겠는가? 귀의 거처가 강한 이치가 되면 어찌 마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나범 오행을 극하는 다른 오행이 아주 강하게 되면은 역시 견디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절되었는데 금이 있어서 그걸 받으면은 감당하지 못하고 또 봅시다. 만약 녹택이 모두 충파된다면 직업을 잃고 집안이 망하고 객지에서 사망하게 된다. 녹택이라 하는 것은 기토의 근록의 파택 파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녹택은. 그러면 오의 파택 파묘는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은 역시 전원을 다 팔아버리고 도로에서 사망한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의 근록이 3개가 되고 이 3개가 해가 파택이 되잖아요. 이 사항은 녹택도 되고 또 명택도 됩니다. 녹명신이니까 연지를 명이라고 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녹택, 명택이 다 파괴되어서 전원을 다 팔아버리고 도로에서 사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독 3근의 마지막 사주를 봅시다. 무오, 임술, 계해, 계해. 이 쌍진살이죠. 계해, 쌍진살이면서 비경급이 엄청 강한 거죠. 이렇게 비경급이 강하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징조가 강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이것은 조상과 헤어진 사람이다. 조상과 헤어져서 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글을 보면은 화가 해에서 절할 뿐 아니라 명택, 녹택도 깨어졌다. 화는 해에서 절한다는 이야기죠. 인오술해 절지가 맞잖아요. 명택, 택이라 하는 것은 파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이라 하는 것은 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록이라 하는 것은 근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록이 파택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토의 근록은 사가 되잖아요. 사가 되는데 해가 사이충을 그래서 녹택도 깨어졌다. 그리고 명택은 오에서 5번째죠. 오미, 신, 유, 술, 해. 역시 파택, 대모살에 해당하죠. 무엇이 해가. 그래서 명택, 녹택도 깨어졌다. 이것은 조상과 헤어진 사람이다. 명택, 녹택, 즉 집택자죠. 이게 집이 깨어지니까 조상과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신살로서는 이렇게 추리가 되었지만 오행 10성으로 봤을 경우에는 비경급이 이렇게 강하죠. 그리고 나범 오행도 수가 3개나 있죠. 이러면은 신강한 신이 극히 강한 사주가 되어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조상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살로서 추리했을 때도 조상과 헤어질 수 있는 사주고 오행 10성으로 추리했을 경우에도 조상과 헤어질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 징조가 동등하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 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보면은 사절되고 겹친 기를 만나고 녹궁, 명택이 아울러 형충되고 또 만약 도리어 자오묘유가 기랑것이 되지 않으면 조상과 헤어져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자오묘유가 천을기인 등에 속하지 않으면 조상과 헤어져 의지할 곳이 없게 방랑하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삼명통의 해독 3근의 마지막 명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고 선생님께서 간지의 전투 복항 형충파합은 신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더불어 수록하였다 하였습니다. 인신사의 자오묘유 진술충미가 근본이 되는 건데 나범 오행의 전투 복항 형충파합 이 또한 신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더불어 이것도 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삼명통의 해독 3근 전투복강형 충파합을 마치고 다음에는 삼명통의 해독 4권에 있는 사주들을 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4권은 그 보면은 조후에 관한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궁통보감 난강만에 있는 그런 조후를 이야기한 것은 전혀 아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벗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궁통보감의 내용과는 상당히 벗어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득도하세요. 안녕.